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했던 루마니아 작은 마을에까지 한국의 온기가 퍼져 지역 사회가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한국 특유의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는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카 브로딘입니다. 6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철도 통신관제실이었죠. 매일 아침 7시 퇴색한 파란색 제복을 입고 관제실로 출근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열차의 안전을 책임지며 살았어요. 관제실의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끊임없이 깜빡이는 신호등들, 그리고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기관사들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일부였죠. 열차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느끼는 안도감과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국영철도의 구조조정이었죠.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관제실을 나오던 날,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30년간 함께한 동료들과의 이별, 익숙했던 일상의 끝.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은퇴 후 저는 철길이 보이는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5층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철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니었죠. 남편은 10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3년 전 한국의 건설회사에 스카우트되어 떠났습니다. 작은 거실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회로도와 퇴직 메달, 그리고 남편이 떠난 날 이후로 멈춰버린 괴종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후 3시 17분을 가리킨 채 영원히 멈춰 있었죠. 마치 제 살처럼요. 매일 아침, 저는 차가운 홍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들, 그리고 그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너머 아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서울의 현대적인 아파트 배경이 보였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혼자 지내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서울에 와서 쉬었다 가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64년 동안 부쿠레슈티를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행이라곤 주말에 남편과 함께 근교로 나가던 것이 전부였죠. 엄마, 잠깐 서울 와요. 여긴 혼자 있어도 바빠요. 혼자가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더욱 성숙해 보였고 눈가에는 어느새 잔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고령자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은 나라예요. 여기 철도 시스템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감탄할지 알아요. 정확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서울의 발전된 교통 시스템, 안전한 치안,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제도까지. 듣고 있자니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엄마, 제가 비행기표 예약해 드릴게요. 인천공항에서 제가 직접 마중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러 관공서에 갔죠. 파란색 여권에 찍힌 제 사진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제 얼굴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작은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까지.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뒤척였죠.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쿠레슈티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여권을 내밀 때 손이 떨렸어요. 직원의 친절한 미소가
조금은 긴장을 풀어주었죠. 서울행 비행기요? 좋은 여행 되세요. 브로딘 여사님.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부쿠레슈티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64년 동안 살아온 도시를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깨끗하게 정돈된 바닥,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긴장이 되었지만 직원의 친절한 안내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라는 영어 인사말과 함께 입국 도장이 찍혔어요. 수화물을 찾고 게이트를 나오니 아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인천공항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죠. 아들은 자랑스럽게 공항을 소개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화면, 다국어 안내 방송, 그리고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계속 감탄할 뿐이었어요.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다 탈 수 있어요. 충전만 하면 되죠. 아들이 건네준 교통카드를 손에 쥐니 마치 미래의 열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공항철도로 서울로 향하는 동안 더욱 놀라운 경험이 이어졌죠. 열차 안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각 역마다 화면에 도착 예정 시간과 환승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었죠. 루마니아의 낡은 기차역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지하철역마다 시니어 휴식 공간이 있어요. 의자에 쿠션도 있고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돼요. 정말 그랬습니다. 역사 곳곳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안내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었죠. 계단 옆에는 반드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서울은 65세 넘으면 지하철도 공짜예요. 그냥 타고 다니면서 도시 구경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노인들에게 할인 혜택은커녕 제대로 된 배려조차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고령자에게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존재를 존중해주는군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사의 규모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인상적인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전광판에는 모든 열차의 도착과 출발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는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가 우뚝 서 있었죠. 한국의 첫 인상은 질서와 배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심심하시면 서울역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기는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층별 안내 음성이 나왔고 1층 로비에는 경비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죠. 거리로 나서자 깨끗한 보도블록과 잘 정돈된 가로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마다 음성 안내 신호기가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깔려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AI 안내 로봇이 역사를 돌아다니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이 안전함을 느끼게 했죠. 경찰 파출소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선 역 근처에선 조심부터 하는데 여긴 밤에도 누가 따라오질 않네요. 그게 한국이란 나라예요. 지하 역사를 둘러보다가 낯선 자판기를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기계에는
다양한 음료 사진이 붙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따뜻한 커피라는 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옆에는 영어로 하트 카피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더니 기계음이 들렸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믹스커피입니다. 잠시 후 종이컵이 나왔고 그 안에 뜨거운 커피가 담겼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향기는 제가 알던 커피와는 전혀 달랐어요. 믿을 수 없이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드시는 거죠? 한국 믹스커피 조심하세요. 중독돼요. 돌아보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흰머리에 단정한 회색 재킷을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경계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빛이 따뜻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 커피, 처음이에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자신도 커피를 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커피를 마셔요. 달지만 중독성이 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어요. 정말 달았습니다. 설탕이 녹아내린 것처럼 달콤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시각에 같은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그 남자도 거기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눈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사흘, 나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시정각, 서울역 5번 출구 자판기 앞.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의 조용한 습관에 점점 끌리고 있었죠.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이 어느새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루마니아에서의 외로운 나날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판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죠. 제가 버튼을 한 번 눌렀는데 커피가 2잔이나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며 남자가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오늘은 같이 앉으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물론 번역기를 켜고요.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너무 달았거든요. 하지만 곧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설탕인가 위로인가? 남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커피로 사람을 붙잡는 나라예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이 달콤한 커피 한 잔이 저를 매일 이곳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역사박 벤치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름은 묻지 않았지만요. 번역기를 켜고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서울역 기관사였죠.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철도에서 일했다니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루마니아에서 철도 통신관제사로 30년을 일했어요. 이번엔 그가 놀라는 차례였습니다. 눈이 커지며 말했죠. 우린 둘 다 철도를 떠났지만 같은 시간에 다시 선로를 만났군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의 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호체계, 안전규정, 기관사와 관제사의 애환까지. 루마니아와 한국 두 나라의 철도는 달랐지만 그 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했습니다. 서울역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에요. 인생이 교차하는 곳이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와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철길 위의 삶을 살았고 이제 은퇴 후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났으니까요. 번역기를 통한 대화였지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번역 앱 기술 덕분이었죠.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서울역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정시 출발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밤새 기차를 점검했던 일들. 저도 관제실에서의 추억들을 하나둘 꺼내놓았죠. 한 번은 폭우로 신호 체계가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수동으로 모든 열차를 통제해야 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태풍이 왔을 때 12시간 동안 운전석을 떠나지 못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철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은 똑같았으니까요.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평소처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남자도 여느 때처럼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커피, 들고 가도 될까요? 이 시간도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자판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만들었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커피 코너에 도착하자 수십 종류의 믹스커피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진열 시스템, 상세한 포장 설명서에 또 한 번 감탄했죠. 엄청나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다니. 커피 믹스 봉지를 고르는 저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매일 나누는 괜찮아예요. 지친 하루 끝에 건네는 위로죠. 계산대에서 직원분이 제공한 포장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항공 운송을 고려해 튼튼한 박스에 담아주시고 완충제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한국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를 나오면서 그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인사법이에요. 루마니아에서도 이 커피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죠. 또 오세요.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루마니아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자판기 종이컵을 소중히 올려두었습니다. 빈 컵이었지만 여전히 달콤한 추억이 담겨 있었죠. 가방에서 커피 믹스 봉지를 꺼내 찬장에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예전 철도청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를 내놓았더니 모두들 신기해했죠. 이게 서울역 커피야? 왜 이렇게 달아? 처음엔 불평하던 동료들도 금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파는 거야 이거? 진심이 녹아있잖아. 철도청 구내식당 한켠에 믹스커피 코너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작은 공간을 마련했고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이게 서울 커피예요? 한국은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내놓는 나라야. 동료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죠. 정말 그랬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봉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철도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사무실의 직원들까지요. 작은 휴게 공간은 어느새 사람들의 소통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 일란에는 서울역 5번 출구 자판기 옆이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매일 이 시, 커피 한 잔. 사진 속에는 우리가 앉았던 벤치와 자판기가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커피 문화를 부쿠레슈티에 알리겠다고요. 작은 공간을 임대해 한국 커피 전시실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한국 믹스커피를 전시했죠. 시장 아저씨들, 동네 할머니들이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커피 마시러 왔다 책도 봤네. 이 조그만 커피가 사람을 책으로, 책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네요.
전시실은 점차 작은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부쿠레슈티 책방 골목을 살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커피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을 앉히고 이야기를 듣게 하는 마법이었죠. 한국에선 그게 일상이에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나다니 놀랍네요. 전시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도 바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신선한 커피를 준비했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 국영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것이었죠. 방송 촬영팀이 와서 전시실의 모습과 손님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안젤리카가 만든 이 공간은 우리 동네의 보물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쿠레슈티 전역에서 사람들이 한국 커피의 맛을 보러 왔죠. 심지어 한국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곧장 서울역으로 향했죠.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전통 수공예품과 함께 전시실에 사진첩을 가져왔죠. 시계는 정확히 이 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번 출구 앞 벤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거기 앉아 있었어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마치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요. 자판기에서는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커피 2잔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종이컵을 동시에 꺼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1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올해도 오셨군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부쿠레슈티의 작은 커피 전시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까지. 한국 커피는 기술로 내리지만 정으로 마십니다. 그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커피는 기억의 복사기예요. 한국에선 그렇게 쓰입니다.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 작은 자판기가 국경을 넘어 문화를 전파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의 일들, 전시실의 운영, 그리고 커피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그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씩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죠.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작년처럼 대형마트로 가서 더 많은 종류의 커피를 구입했죠. 이번엔 그가 특별히 추천하는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믹스커피예요. 전통의 맛이죠.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내년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이별은 아쉬웠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루마니아로 돌아온 후 전시실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새로 가져온 커피 종류들을 전시하고 시음 행사도 열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루마니아 문화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 전시실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작은 개인 공간이 공식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년 봄, 저는 서울을 방문합니다. 서울역 5번 출구 자판기 앞에서 그를 만나고 새로운 커피를 찾아 부쿠레슈티로 돌아오죠. 이 작은 의식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인생 이야기지. 커피 한 잔에 담긴 삶의 이야기 말이야. 서울역 5번 출구. 커피 한 잔의 나라. 저는 여기에 인생을 다시 놓고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커피 하나면 충분합니다.